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20도, 익산 19도 등 17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등 25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김제와 금산을 잇는 김제육교가 지난달부터 3년간의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면서 전면 폐쇄됐는데요. 가교나 임시도로도 없이 공사를 시작해 인근 상권이 몰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제와 금산, 공남, 정읍 등을 잇는 김제육교가 폐쇄됐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결과 2등급을 받은 육교로 지난달 재가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3년 동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을에는 하루 평균 7천여 대의 차량들이 드나들었는데요. 현재는 뒤에 보이는 김제육교가 폐쇄되면서 통행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교나 임시도로도 없이 공사가 시작돼 일반 차량은 지방도, 농기계는 제방길로 2km 넘게 우회해 다녀야 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인근 40개 상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70% 정도 손님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진짜 막막하고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요, 지금. 봉남 쪽에 요 도장리, 서정리, 여기 월성동, 황산 거기 있는 거래처들이 저희 집에 전혀 안 와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살겠어? 생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김제 씨는 3차례에 걸쳐 공청회나 주민회의 등을 했지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상가를 대상으로 한 건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도 세심한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겁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를 시청에서 숙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청회 내지는 대책을 갖다 세워놓고 어떤 이런 폐쇄를 하던가 하는데. 김제 씨는 예산 문제 등으로 가교나 임시도로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지만 김제 씨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가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인근 군부대 부지를 사들여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4차례 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군산시가 100억 원을 들여 사들인 비응도 군부대 부지입니다. 군산시는 군부대 부지에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겨우 한 업체가 참여했지만 우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의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맡아야 돼요. 거기에 올릴 만한 점수가 안 나왔어요.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공모가 무산된 게 벌써 4번째입니다. 군산시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1년과 2013년, 지난해에는 아예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데는 침체된 지역 경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산 GM 공장과 군산 조선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추가 공모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이란 막대한 돈까지 들여 추진하는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 그러나 10년이 다 되도록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시도 간 유치전에 불이 붙었는데요. 전북에서는 어떤 기관의 이전을 바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센터 건립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금융중심지 조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타운 건립, 관련 인프라 구축,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추가 이전을 바라는 기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입니다.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국민연금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공사와 예금보험공사 같은 금융기관도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입니다. 농생명산업과 연관된 한식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지식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한국문화재단과 국가평생교육원 등도 유치 대상입니다. 이 기관과의 연계 효과,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성장 거점 육성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 중점을 두고 좀 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전북산업과 연관이 높은 농협중앙의 이전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여당이 의지를 나타냈지만 야당에서 수도권이 침체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이 결정된다 해도 시도 간 치열한 기관 유치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전북은 이명박 정부 때 전북 혁신도시로 올 예정이던 옛 토지공사를 경남 진주에 빼앗긴 사례가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강천산 국립공원이 추석 연휴 동안 입장료 없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공무원들이 완주의 우수 정책을 배우기 위해 직접 완주군을 찾았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강천산 국립공원이 입장료 없이 무료로 문을 엽니다. 무료 입장 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이며 순창군은 오는 21일까지 산책로, 등산로 등 주변 환경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탄자니아 공무원들이 완주의 우수 정책을 배우기 위해 직접 완주군을 찾았습니다. 탄자니아 중앙지방공무원 10명은 지난 14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확인하고 청사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남원, 장수를 비롯해 전남 곡성, 경남 함양 등 3개 도의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단체장들이 지난 14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리산권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교류하고 그런 실질적인 사업 등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자매도시 인도 잠세드푸르시의 아미트 쿠마르 시장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와 타타데오 상용차 사업장, 새만금 방조제 등을 찾은 아미트 시장은 문화, 예술, 경제 등 다각도에서 실용성 있는 교류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잠세드푸르시는 2004년 인도 타타그룹의 대우 상용차 인수를 계기로 군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어제 완주에서 추락한 경비행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오늘 현장 조사를 하고 기체와 운항기록 장치 등을 수거해 이 비행기가 추락 전 구조 신호를 보냈는지,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완주군 경천면 동상저수지 인근 대부산에 2인승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44살 이모 씨와 탑승객 57살 김모 씨가 모두 숨졌습니다. 제27회 소충 사선문화상 수상자 8명이 확정됐습니다. 나라사랑상에는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 특별상은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대상에는 박근호 전주 고려병원장, 모범 공직부문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문화예술부문에는 오태근 한국예총 충남연합회장, 농업부문에는 광민섭 농협경제지주 상무, 향토봉사부문에는 이수근 익산시청 펜싱감독, 공로부문 고향사랑상에는 김광호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임실 사선대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이 400건이 넘는 각종 권한을 단위 학교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사무와 교원 대상 회의, 학교 발송 공문 등 405건의 교육청 권한을 폐지 또는 개선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개선안도 만들어 단위 학교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각종 교육 사례집 발간 사업과 성과 보고회 등은 폐지하고 학교 발송 공문도 대폭 줄여 교원들의 교과 교육과 생활 지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급수관이 낡아서 수질 기준에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5곳의 급수관 교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곳, 1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곳에 낡은 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50%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공동주택과 중학교 등 민간시설에 2억 1,800만 원을 투입해 급수관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명절을 전후해 물품 구입에 따른 소비자 구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집계한 결과 추석과 설 명절 전후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6년 90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47%가 늘었고 올해는 설 명절에만 82건이 들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신속한 피해 상담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전용 창구를 운영합니다. 익산시가 48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내년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칠목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주얼리 트럭 청년샵 시범사업, 남북권 도서관 건립사업, ICT 결합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모두 48개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세부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